추운 날씨에 먼 길 와주신 기자분들과 내부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호계원장님을 모시고 있는 호계원 팀장 윤용원입니다. 간략하고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광수님의 필생의 원력으로 글씨를 맺은 역주 정법안장 강의 12권 출판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먼저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역주 정법안장 강의 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신 김옥희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경과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신 보광스님께서 1982년 일본 유학을 하셔서 경도 불교서점에서 도gen선사의 정법안장을 처음 보고 그에 대한 번역의 다름을 세우셨습니다. 1987년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1993년에 대학원 수업의 교재로 사용하여 번역, 주석, 강의를 시작하면서 1999년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원소 여대장 출판사를 등록하였습니다. 2000년 제1권을 출간하고 2012년 제2권을 이어서 출판하였습니다. 2019년 역주 정법안장 강의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는 저자 한보광스님, 위원장 김옥희 교수, 총무 안승철 박사, 색인 김면선, 교정 서정원 박사, 문혜진, 김영남, 그리고 윤문은 모 최종선 박사, 편집은 최덕임, 인쇄 원상보, 출판은 한재인, 박은정.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매주 윤독과 번역, 역주, 강의, 그리고 교정, 증의 윤문을 함께 했고 방학 때는 그 워크숍을 들과 집중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러던 중 최종선 박사님께서 유명을 발휘하시기도 했습니다. 2020년 제3권과 제4권을 출판하였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총 학생은 266명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2일 총 19권, 천지를 대명 출판사 오영신 사장이 맡아 왕가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역주 정법안장 강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소개는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소장 원철 스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기자분들 자리에 있는 제1권의 서문과 해제를 비롯해서 간략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저는 공자나 학교 선생님들을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잘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일본에서 책이 꽂혀 있는 게 상당히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끄집어가지고 봤더니 다 일로되었는데 조금 이제 이런 책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건강부를 그때 명절했습니다. 선생님 출생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갔더니 또 그게 또 꽂히는데 그래가지고 정법안장이라고 하는 책을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어른 선생님들 본문을 이렇게 들으니까 성교수님 뭐 태양주 그 다음에 법전 스님 80분씩 올라가시면 한 채에 한두 번 정도 꼭 정법안장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인용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책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완독하는 기회를 한번 가져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남은 나라 끈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글도 읽기가 쉽지 않은 한국에 그래서 이제 잘 이제 미루고 있었는데 우리 보감교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 책을 원문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굉장히 좀 궁금했던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여러 걸 읽다가 보면 늘 결과만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한 그에 대한 설명 과정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해결하면서 개인적으로 선으로 보는 안목을 이렇게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대종고라고 하는 중국 송나라 때 그 관화성을 갖다 완성한 그런 어른이 계시는데 그분도 책을 냈는데 책 이름을 정법안장이라고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늘 의문만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보강대종사 스님을 이제 만나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보게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마 뭐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았을 텐데 저도 이 책이 왕가되고 가장 기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책을 또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또 읽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1부부터 끝부분까지 안에 내용은 못 봤지만 해제 뒤에 발문 일러두기 그 다음에 그 장을 이렇게 소개해 놓으신 간단하게 해제해서 설명해 놓으신 거 오늘 이렇게 좀 잘 봤습니다. 오늘 이후에 이제 들고 앉아서 완독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있으면 한 30년, 40년 정도 이제 이 책에 번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제 원력을 세우셨고 또 한 30년 정도 이렇게 또 번역, 그 다음에 발표, 번역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오늘 이제 이렇게 이제 세상에 이렇게 이제 알리게 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참 많은 제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명절을 모든 사람이 읽도록 번역하는 일, 그건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1차 작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 작업이 가능해야 그 다음부터 번역도 가능해지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번역문을 통해가지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연구소도 나오고 본문할 때 자료도 되고 그렇게 해서 도계 스님도 훌륭하시지만 이걸 한글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니 어쩌고 저는 거의 뭐 도계 선사 못지 않는 저희들한테는 영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기자님들이 관심이 계시면은 후건 안에 보면은 서문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해제가 있고요. 또 스님이 생애와 사상에 대한 글이 있고요. 또 발문이 실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기사 쓰기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양이니까 혹 기사 쓰는 그 도움을 좀 받고자 한다면 후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건만 읽어도 전체 12권이 어떤 식의 책이다 하는 것을 다 알려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료가 적대했으니까 되어 있는 부분이 후건이었습니다. 성철 선생님이 그 본질 풍광하고 수문 정도라는 책을 이렇게 냈는데 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친 이렇게 바꿔야겠다 그랬습니다. 좀 잠깐만에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우리 그 우수보강 대종사 스님께서도 이 책을 내시고 내가 금생에 정말 해야 될 일을 마치고 화두를 마치는 것 같다. 뭐 이 소회를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그분의 소회를 이렇게 보면서 참 그렇게 해서 이 책은 그냥 뭐 많이 나오는 책들이 아니라 원본 자체도 명제고 번역문도 많은 사람이 시간, 많은 사람이 노력이 합해진 것이고 또 엄청난 시간이 이렇게 내지 명제 요 근래에 나온 뭐 저는 보통 번역할 때는 거의 한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집단지성을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각 나라 때 대교원 체제 그것을 갖다가 운영한 그런 시스템으로 번역된 것이라서 어느 책보다도 아마 이렇게 많은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된 잘된 번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많이 모여주셔서 오늘 선생님 모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늘 이 역주 정법관장 강의를 펼쳐주신 오강 스님의 인사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구전 날씨에 이렇게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1980년 범람 현상을 보고 그때 서초동 대성사 주제를 하다가 주제를 내놓고 젊은 사람 주제를 안 되겠다 하고 일본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일본 문부성 국비자학원이 제가 편안하게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때 이제 가서 경도에 있는 그 불교 스님들 거기를 둘러보니까 이 도견 스님의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고 도견 사전들 정법반장에 대해서는 24권짜리 정법반장 정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그걸 보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 정법반장 정강은 3대를 이어가지고 100년 만에 나옵니다.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완성을 못하고 손자 때 가서 그 책이 나온 책이 100년 만에 나온 것이 정법반장의 정강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그 용성스님 문손으로서 야, 용성스님 문제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물이 백용성 대종사 홍서라는 20권짜리 책을 제가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을 하면서 이 도겐 스님의 이 정법안장을 소복해주라고 합니다만 정법안장을 한번 내 손으로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성철 큰 스님께서도 다른 책은 못 보게 하면서 이 정법안장을 꼭 보라고 일본어를 일부러 가르쳤다. 불필스님을 비롯해서 많은 스님들이 그래서 그 아예 성남사 같은 데 스님들, 비구니 스님들 이렇게 일본어를 가르쳐가지고 정법안장 정강을 보겠다. 그래서 이제 1982년도에 발심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책이 전부가 95권입니다. 원래 도겐 스님이 100권을 내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54세에 입증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마무리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발심을 하고 그때부터 이 정법안장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모았어요. 모으고 이제 87년도에 동국대학 교수로 오면서 와서 93년부터 대학원에 이것을 아예 교재를 하면서 내가 교수로 있는 동안에 이것을 전체를 한번 사진으로 이렇게 내려야 되겠다. 이것이 또 이제 전 시리즈는 정법안장이지만 95권의 테마가 전부 다 다릅니다. 전부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각 권수마다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 박사 과정에서 아예 일본어 원문으로 그대로 읽히고 해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어가 히라카나가 안 되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밑에 토를 따라서 왜 이것이 중요했느냐 하면 이걸 함으로써 선오록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줍니다. 그 다음에 자료 찾는 법. 자료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료 찾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논문 완성하는 것까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오늘 여기 오신 그 김옥희 교수 1권부터 시작해요. 또 원철 스님은 4권, 5권에 함께 공부하면서 각 권마다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백성호 기자님은 8권에 이름이 거룩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겐 스님이 22살에 중국 유학을 떠나서 천동상 여정선사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명전이라는 의사스님하고 함께 갔는데 의사스님이 중국에 함께 갔는데 중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그 유해를 옆에 끌어안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여정선사로부터 이제 인가를 받아서 들어오는데 이 정법안장의 주 내용은 뭐냐? 지관타자입니다. 지관타자는 지라는 것은 오로지 안될 뿐이다. 이것이 앉는 것이 좌선이고 화두를 참고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그래서 임재선에는 참선이라고 여기서는 좌선이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부처님이 앉으셨던 모습대로 1시간 앉으면 1시간 부처가 되고 2시간 앉으면 2시간 부처가 되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정법만. 그러면서 이제 여정 스님이 이렇게 화두를 받아가지고 신심탈락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도계는 거기에서 나중에 깨침을 얻어서 탈락신심이라는 것을
그게 무슨 뜻이냐? 몸과 마음을 탈락했다, 벗어났다. 몸과 마음을 해탈했다. 그 몸과 마음을 해탈해서 해탈에 멈추지 않고 도배는 다시 돌아와서 신심 탈락을 해 탈락신심입니다. 이미 몸과 마음을 해탈한 몸을 다시 사바세계로 돌아와서 중생구제에 이 몸을 바쳐야 된다는 것이 탈락신심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송나라 시대의 1200년도 우리나라 고조선과 같은 문제입니다. 송나라 시대에 중국 송나라 불교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외국 사람이 보는 것 전혀 다르다. 외국 사람의 눈으로서 중국 송나라 시대에 인제종, 조동종을 비롯해서 많은 종파들의 중국의 불교 선종뿐만 아니라 다른 교학까지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습관의 관념에 젖은 불교가 아니고 새로운 세계의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국의 수행 방법 또 불교 의례, 사원 생활, 사원 건축 이런 것이 전부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반정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학을 가르칠 때 하나의 텍스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어로도 런던에서 번역된 것이 있고 각 나라에서 번역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제가 그 원력을 세워서 하는 동안에 가장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이것이 1200년대에 일본 고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적 그것을 이제 현대어로 번역한 가마키 선생의 번역도 있고 요하나미 문고에서 나온 책도 있습니다만 그 번역을 가지고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근거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오록이나 경전에 나오는 근거 자료를 찾아서 보니까 보은 스님이 생략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각 분야별로 단별로 나누어서 과제를 맡겨가지고 그 자료를 좀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료가 그 주석이 아주 자세히 붙어 있는데 그 주석을 모아서 이 주석을 그냥 놔두면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석 사전을 만들자 해서 11권과 12권의 정법안이나 주석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전이 아마 불교 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료를 딴 데 찾지 않고 논문 쓰는데 활용을 하면은 아주 원문까지 전부 다 그대로 여기에 인용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보낸 선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뒤집어 보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거꾸로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래서 성철스님 법문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거기에 대한 거꾸로 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센세이션. 물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것이 여기서 먼저 나오는 것이나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씁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의 해제 결제 본문에 이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서홍 스님이나 대암 스님이나 법정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을 많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이 정보 반장을 보지 않으면
도인은 도사하고 도인 행사도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선방에 오래서 하는 스님들이 견처가 생기고 그 자기 견처가 생긴 것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것을 안 보면은 그것을 이 견처를 설명합니다. 이 도원 스님이 또 더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이 책을 보면서 정부 자료를 우리가 전부 찾았는데 암경은 많이 있는 그때 당시에 중국 당송시대의 암경을 인용하면은 이것은 이단으로 몰렸던 시대. 뿐만 아니라 상자부의 아비달마 대비바사론까지.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 도원 스님의 안목이나 자료를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런 많은 자료를 인용했을까 하는 데서 아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 당나라 송나라 시대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선의 문화가 끊긴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방에 대중공연을 갔을 때 우리가 오늘날 방생의식처럼 대중공양의 의식이 의례가 있었는데 이것이 전부 끊겨버려서 선방에 대중공양을 가면은 스님들이 그냥 가서 그냥 죄 지은 사람처럼 슬그머니 갔다가 공양금만 내놓고 그냥 옵니다. 그 다음에 신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뭐 금약 간다고 그러는데 선방 문고리조차 잡을 수. 그런데 여기에서는 간경이라는 이거를 번에 나오는데 대중공양이어서 자세히 나와요. 선방에 대중공양 갔을 때 점심공양 시간에 신도들이 가서 스님들에게 선방에 가서 삼배하고 전부 각자 공양금을 올리고 또 스님들이 그 온 신도들을 축원해 하는 이런 의례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반대편이 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복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왜 결제를 안거를 10년, 20년을 해도 자기 공부한 심정을 표현하지 못해 하는 것을 저는 이 정부관장을 보면 반드시 자기의 견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뿐만 아니라 49제를 지내는 데 대해서도 여기 자세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열방경을 인용해가지고 아주 부처경전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공부하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이것을 공부하면 법문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 불교에서 보는 선의 어떤 뭐랄까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지 않겠나. 여러 가지로 이번에 제가 내면서 총장을 끝나고 4년 동안에 우리 김옥희 교수를 비롯해서 학부생, 대학원생, 석사, 박사 또 교수님들까지 이렇게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1권부터 끝까지 전부 읽으면서 학부생이 이해가는 오케이가 됐을 때 이것을 원고를 읽었어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혼자 하다 보면 내 글 쓰는 습관이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 집단적으로 해서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번역, 교정, 색인, 윤문, 정의까지 한꺼번에 하면서 한 장 한 장 4년 동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296명의 함께 참여한 제자들이 참여해서
두 분들의 동료들 감사하게 좀 많이 길었습니다. 질문해 주시고 질문 받으실 당사자분이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바쁘시고 오늘이 마감일이라는 그 얘기도 사전에 있어서 3시 정도, 길어도 3시 정도에 같이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나머지 시간을 좀 자유롭게 필요하신 것들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자유롭게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